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도 뭐 발표를 또 하긴 했었는데요. 또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글로벌 OSS 개발자들은 왜 페디버스에 모일까? 부제로는 중앙 집중형 기성 SNS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SNS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재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보고 싶은 피드는 안 보이고 계속 이상한 광고만 보인다. 아니면은 이제 이상한 스팸이나 뭐 혐오 발언을 하는 계정은 안 사라지는데 자꾸 선택적으로 제지를 한다. 아니면은 이제 SNS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이제 기능이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물론 SNS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아마 좀 SNS를 오래 한 분 중에 또 미투데이라는 걸 또 경험하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좀 약간 악몽처럼 떠오르겠죠? 예. 혹은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트위터 같은 게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장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이먼 윌라이슨이라는 사람의 계정인데 보시면은 뭔가 UI는 되게 트위터처럼 생겼어요. 트위터처럼 생겼는데 뭔가 좀 약간 다른 UI예요. 뭔가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듯이 뭔가 트위터 같은 건 보여요. 근데 이제 몇몇 오픈소스 개발자들은요, 이제 트위터 계정을 아예 접어버리고 아예 그냥 다른 SNS로 이주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이주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존더 땡땡 도메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프로필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 리드미에다가 이제 또 최신 업데이트는 이제 마스토돈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트위터랑은 좀 비슷하게 생겨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서로 다른 도메인인데 좀 트위터 비슷한 UI로 만들어진 그런 SNS를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연합우주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요, 이제 연합우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연합우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페디버스 주변 생태계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개발자인 우리가 페디버스를 접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페디버스란 무엇이냐? 페디버스라 하면은 이제 페더레이션 플러스 유니버스의 약자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주의 연합입니다. 근데 우주의 연합,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우주라 하면 무엇이냐? 우주라 하면은 그냥 일종의 법칙으로 구성된 세계관이고요. 우리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를 네. 네. 꽂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 즐겨 보시는 분들 중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를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보다 보면은 이제는 뭐 멀티버스 사가다 뭐다 하면서 막 갑자기 우주 618, 우주 816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 세계관은 그냥 각 우주를 지키는 히어로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연합우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뭐 여러 개의 우주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히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우리 모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우주는 이제 포스토돈 org라는 도메인에서 서빙되고, 어떤 서비스는 펑셔널 카페라는 도메인에서 서빙되고, 어떤 서비스는 URI life라는 도메인에서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서로 다른 우주끼리 민간인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들끼리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ActivityPub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교류한다입니다. 비록 구현체는 다르더라도요, 프로토콜만 같다면 서로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액티비티 펍이라는 프로토콜 자체는요, W3C에서 만들어진 표준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인스타그램처럼 구현이 되어 있더라도, 트위터처럼 구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레딧처럼 구현이 되어 있더라도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서로 동떨어진 서비스의 주민들끼리 교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멘션, 팔로우, 리트윗, 차단, 뮤트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연합우주 소프트웨어는요, 각자 서로 다른 환경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형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펍이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면 서로 다른 구현체이더라도 상호 교류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UI로 구현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터페이스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기존에 SNS가 이미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페디버스를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페디버스로 이동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타임라인이 광고나 관심 없는 컨텐츠로 도배되는 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불만이에요.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들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피드를 다들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뭐 유용한 정보를 얻을 때도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막 관심도 없는 컨텐츠로 도배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관심도 없는 뭐 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관심도 없는 뭐 not safe for work, 그러니까 NSFW가 막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뭐 그런 경우 다들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특성상 이 혐오 컨텐츠가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밖에서 보기도 민망한 뭐 민망한 광고, 그러니까 19금 광고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요. SNS마다 다 있는데, 근데 스팸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몇몇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지를 받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좀 별 되도 않는 이유로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주커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다들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각각의 SNS를 보면 또 사생활 논란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민감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라든가, 또 모더레이션도 믿을 수 없고, 사이버 불링을 사실상 방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이나 정책이 막 예고 없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그러니까 일개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다들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을 떠나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방향은 연합우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디버스는 이제 기존 SNS와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요.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콘텐츠가 피드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일단 누구나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피드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정책이 바뀐다. 그렇다면 서버마다 이제 직접 규칙을 정하고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그리고 스팸이나 불공정한 제재가 있다. 그런 경우에 커뮤니티 단위로 이제 자율적인 모더레이션을 운영하는데, 이제 자율적인 모더레이션을 운영하더라도 이제 같은 연합에 소속된 인스턴스의 모더레이터끼리 이제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SNS끼리 어떻게 소통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액티비티 펍이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면 어디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디버스 생태계는요, 무엇보다 프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신에 굉장히 부합하는 SNS를 만들어가는 환경입니다. 일단 제가 또 몇몇 주요 인사들을 소개할 건데, 일단 리누스 토발주도 페디버스에 계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분일 텐데, 이제 세기의 천재 수학자라고 불리우는 테렌스 타우라는 분도 이제 페디버스에 주로 서식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페디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접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페디버스 다들 일단 가입부터 해봅시다. 이건 좀 천천히 넘길게요. 자, 연합우주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마스토돈, 픽셀패드, 뭐 미스키, 해커스펍. 해커스펍 중요하니까 빨간색 적어놨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정도 예시를 크게 드러났는데, 마스토돈은 이제 트위터랑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위터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서비스이고요. 픽셀패드는 한 몇 개월 전에 또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또 인스타그램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먹었고, 미스키도 일본에서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해커스펍은 또 좀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연합우주 다들 일단 가입을 해봅시다. 뭐 사진을 찍어놔도 좋고 그냥 바로 브라우저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연합우주 다 이제 가입을 받는 인스턴스 위주로 제가 그 예시를 나열했고요. 각각 가입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뭐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스토돈에 가입할 수 있고요. 뭐 약간 실리콘밸리나 뭐 약간 해외 개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럼 하쉬덤이라는 인스턴스에 가입할 수 있고,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 그러면 펑셔널 카페. 아니면은 이제 주로 오픈소스 개발을, 그러니까 프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쪽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포스토돈. 뭐 그 외에도 많고, 이제 해커스펍 또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을 했으면은 또 앱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냥 마스토돈이나 다 앱스토어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앱을 가입하고 앱을 깔고 난 다음에 그냥 알고 있는 연합우주 계정을 전부 검색해서 팔로우하면 되는데, 사실 어떤 계정을 또 팔로우할지 모르겠으면은 제가 또 여기 밑에 그 페디버스에서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소개한 계정들을 팔로우하면은 어느 정도는 타임라인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페디버스를 어떻게 찍어보고 보면 되는지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발자로서 페디버스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개발자로서 매력적인 점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일단 API가 명확하고 표준적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페디버스는 주로 W3C 공식 표준인 Activity per Protocol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이슨 기반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이 표준이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API 문서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응용해서 개인 프로젝트, 봇, 도구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트위터 서드파티 앱을 예전에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 트위터 서드파티 앱을 개발할 때도 그냥 뭐 봇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트위터 API를 응용해서 그 서드파티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걸 다 닫아버리는 바람에 뭐 돈을 받긴 하지요. 네. 근데 아무튼 그때의 그런 굉장히 자유로웠던 분위기를 이제 페디버스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봇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서드 파티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것도 이제 페디버스는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수히 많은 클라이언트 앱 생태계가 있는데 누구나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부는 오픈소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앱을 만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사이드 프로젝트 맛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SNS입니다. 액티비티 퍼 프로토콜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모든 페디버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다, 개선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한정으로는 해커스펍이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 기여 맛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트위터 대체제로 마스토돈, 인스타그램 대체제로 픽셀패드 등등이 있고, 여러가지 구현체들을 내 서버에 직접 올리면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내 서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즉 직접 서버를 운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요. 데브옵스나 SRE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보면요, 이미 누군가가 잘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뭐 마스토돈은 이제 루비온, 레일즈, 리액트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고, 픽셀패드는 이제 라라벨, 뷰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미스키는 네스트.js, 뷰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커스펍은 뭐 기술 스택이 뭐 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제 누구나 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아무튼 이제 공부하고 싶은 스택이 있다. 그러면 프로덕션에서 돌고 있는 코드를 보면서 배워갈 수가 있어요.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세팅할지도 이제 뭐 더불어 배워갈 수 있겠죠. 좀 빨리 마치는 감이 없지 않은데, 연합우주 오세요. 한국 연합우주 개발자 모임. 패디데브 KR. 굉장히 도메인이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해커스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 1분 정도의 포토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아마 해커스펍 초대장이 링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진 다들 뭐 찍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기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계정이 되게 다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마스토돈 계정이 있으면 네. 그 계정을 그대로 해커스펍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일단 해커스펍, 그러니까 이게 그 페디버스 소프트웨어들은요, 일단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준이 있는데, 근데 그 표준을 만들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마스토돈에 이미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스토돈에서 만든 계정을 이제 해커스펍에서 사용하고 싶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합우주끼리 이제 계정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 기능 자체는 해커스펍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그 질문의 의도랑 맞는 답변일까요? 네. 네. 그 계정 이전하는 것들이 주로 좀 마스토돈 인스턴스들끼리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스키나 마스토돈 아니면 뭐 해커스펍 같은 경우는 해커스펍은 아직 하나밖에 없지만 보통 주로 그런 연합이 게시물을 가져오거나 팔로잉을 하게 해주거나 이런 느낌이지, 계정을 이동할 때는 조금 그 소프트웨어별로 제약이 좀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토돈 계정이랑 피어튜브 계정이랑 픽셀패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긴 해요. 네, 맞아요. 뭐 각 서비스를 쓴다면 네, 혹시 또 질문 있는 분 계시나요? 정말 없는 건가요? 네. 두 번째로 계정은 뭐 각자라고 치고 네. 피드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호환이 돼야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액티비티 퍼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서비스라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피딩은 네, 맞아요. 네. 중앙집중 SNS에서 그걸 제공하는 사례도 있나요? 중앙 집중형 SNS에서 제공하는 사례라 하면은 뭐 그런 건 있긴 해요. 뭐 고스트라는 그 블로깅 서비스가 있는데, 고스트란 블로깅 서비스에서 액티비티 펍 기반으로 이제 피드가 올라오도록 지원을 하긴 해요. 그래서 뒤에 계신 홍민희 님이 그쪽 작업을 하셨고. 메타의 스레즈도 맞아요. 메타 스레즈도 액티비티 펍 지원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좀 반쪽짜리긴 하지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 네. 그러면 그 액티비티 W3C 표준 액티비티 펍을 따르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 서비스가 마스토돈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마스토돈 비드에서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네네. 아 그러면 그 마스토돈에서 아그 피드 내에는 다 뜨는 건가요? 네. 네, 피드는 다 떠요. 정석이 흐르는군요. 네. 하나 더, 그 만약에 제가 네. 계정을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약간 소규모 커뮤니티, 소규모 인스턴스 페디버스 계정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페디버스 계정 그 서버를 인스턴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홈서버로 그냥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홈서버가 만약에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분이 이제 서버를 닫으시거나 실제로 한국에서 인스턴스가 닫힌 사례도 몇 번 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인스턴스가 갑작스럽게 닫힐 경우에 제 기존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마스토돈 같은 경우에는 백업 기능이 있긴. 마스토돈에서 지원하는 거는 서드 파티에서 마스토돈에서 네, 마스토돈에서 제공한 기능이에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다시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세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페디버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이재열입니다. 감사합니다.